안녕하세요. 저희는 P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올리지오 X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올리지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지오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올리지오는 피부를 한번 구워주는 기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피부를 왜 굽지? 구워서 얻는 게 뭐지? 그리고 피부를 또 어떻게 굽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기존 올리지오와 올리지오 X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피부를 왜 굽느냐? 제가 생각하는 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피부의 수축과 두 번째는 콜라겐의 재생, 이 두 가지 때문에 피부를 굽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 한번 식당에서 구워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굽다가 보면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피부도 역시나 돼지 껍데기 같은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콜라겐에 열이 가해지면 이렇게 수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쐈을 때 피부에 열이 올라가면서 약간 피부가 수축이 되는데, 돼지 껍데기처럼 강한 열로 장시간 동안 피부를 구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수축의 양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올리지오나 이런 고주파 계열의 특징은 수축보다는 콜라겐 재생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리지오를 피부에 대고 쐈을 때 피부 속에 있는 온도가 한 50도에서 한 60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의 변성을 유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피부가 손상이 되면은 그대로 있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까진다든지 꼬맨다든지 하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콜라겐 재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올리지오에 의한 이런 약한 화상도 역시나 피부에 손상을 주고 그거를 극복하는 재생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논문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게 이제 콜라겐 번들을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콜라겐 번들이 보이는 거고, 이쪽이 시술하기 전, 이쪽이 시술하고 난 후에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콜라겐 번들을 관찰한 겁니다. 하기 전에는 보면은 모양이 꽤 일정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하고 나면은 작은 화살표는 정상인 콜라겐이지만 큰 화살표는 보면은 이제 콜라겐이 약간 조금 모양이 변성이 돼 있고 좀 경계가 좀 흐려져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흘렸을 때 콜라겐 변성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재생은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같은 논문의 연구 결과인데,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신호, 그 발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하면 진할수록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신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시술 전에는 한 요 정도였으면은 시술 이틀째에는 보면 훨씬 더 진해져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신호가 증가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7일까지는 이제 관찰이 되고 3주나 8주에부터는 좀 약해진 걸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은 고주파를 쐈을 때 피부가 약간 수축이 되고 콜라겐이 재생이 되고 콜라겐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정도가 이제 올리지오를 했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축과 콜라겐 재생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까 보면은, 피부가 좀 늘어났을 때 피부 타이트닝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 재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피부가 밝아 보이거나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잔주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피부를 어떻게 구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얼굴을 뜨거운 물에 담고 있거나 혹은 삶은 달걀 중에 뜨거운 상태를 얼굴에 문지르면은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50도, 60도의 물로 세안하라는 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케이, 내가 그걸 감당해서 얼굴을 뜨겁게 했다 라고 해도 진피가 달궈지는 것보다 이 표피가 달궈지는 양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손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물체를 얼굴에 댄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이런 기대 효과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올리지오라는 기계는 그럼 어떻게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진피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고주파를 이제 몸에 흐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쿨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표면의 온도를 계속 낮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기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올리지오는 모노폴라 고주파라고 부르는 여러 기계 중에 한 대인데, 이거는 이제 몸에 붙이는, 이렇게 등 같은 데 붙이는 거예요. 리턴 패드라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직접 얼굴에 닿는 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몸에다가 이런 걸 붙이고 요걸 팁을 쏘게 되면은 몸을 통과해서 고주파가 지나가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구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출력이 강하지 않아서 몸을 전체적으로 구울 정도까지의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면적을 보시면은 요 팁은 작잖아요. 근데 이 리턴 패드는 어때요? 굉장히 넓죠. 이 팁과 리턴 패드에 같은 양의 고주파가 흐르게 됐는데, 이 면적 차이로 인해서 좁은 면적을 지나갈 때 에너지가 조금 더 세겠죠. 반면 이렇게 넓을 때는 좀 에너지가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등까지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덜 뜨거운 이런 이제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얼굴 쪽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의문이 좀 들 수 있죠. 얼굴에다가 이렇게 대고 쏘면은 이 팁이 얼굴에 닿는 부분이 가장 뜨겁고 진피 쪽은 좀 덜 뜨겁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뜨거운 물체를 댔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쿨링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이 논문 그래프가 쿨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콜라겐 깊이에 따른 콜라겐 변성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가로축은 이제 깊이, 세로축은 콜라겐이 어느 정도 변성이 됐느냐를 측정한 건데, 이 네모난 표시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노 쿨링, 이제 쿨링을 안 한 고주파를 쏜 거죠. 보니까 표면에 대부분의 콜라겐이 변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표면이 손상이 된 거죠. 깊이 들어갈수록 콜라겐 변성량은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세모로 된 거는 이제 미디엄 쿨링, 약간의 쿨링을 했을 때 어떤 결과냐, 표면은 다행히도 이제 보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mm 정도 깊이에서 콜라겐 변성이 표면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역시나 고주파 영향은 약해지고요. 그리고 쿨링을 조금 더 세게 하면은 표면에서 가까운 쪽이 콜라겐 변성이 없고 조금 더 깊은 곳에 콜라겐 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쿨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표면 손상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약해 보면은 아까 이제 몸을 통해서 고주파를 쏘기 때문에 고주파가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표면 손상은 쿨링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표면 손상을 예방하는 그런 기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올리지오 X가 기존 올리지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출력이 높다. 두 번째는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는 방식에 변화를 줬다. 세 번째는 쿨링이 강화됐다. 이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 출력이 강화됐다라는 거는 예전에 사용했던 올리지오는 한 100W대 출력값이었는데 이 올리지오 X에서는 400W까지 출력값을 높였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올리지오 X가 출력값이 400W라는 걸 홍보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400W로 사용하면 아마 피부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와트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계가 400W까지 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인데, 이게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임피던스라는 거는 교류 고주파에서 이제 일종의 저항값인 거예요. 예전 올리지오는 기계가 시작할 때 처음에 임피던스를 한번 측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등에 이제 리턴 패드를 붙이고 얼굴에 팁을 붙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등까지의 저항값을 딱 한 번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쏠 때 그 값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쏜 거죠. 근데 업그레이드된 올리지오 X에서는 이 임피던스 값을 매번 쏠 때마다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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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히 보면 약간 그 저항값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올리지오 X에서는 여기서 쏘기 전에 임피던스 값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를 재가지고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위에 상관없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주파를 쏘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식이 변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고주파를 안정적으로 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쿨링이 강화됐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쿨링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냐면은, 위에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올리지오가 하던 방식이고, 이게 이제 올리지오 X에서 하는 방식인데, 한 샷을 쐈을 때 쿨링이 5번 들어가요. 올리지오 X에서는 쿨링이 무려 11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링이 훨씬 더 강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쿨링이 강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쿨링을 강화하면은 표면의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좀 덜한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통증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에너지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된 게 이 쿨링을 강화하면서 생긴 이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 에너지를 넣었을 때 표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쿨링을 하면서 표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의 온도가 못 올라가고 속 안에 있는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쿨링을 강화하면은 진피의 깊은 곳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표면의 온도를 계속 낮춰주면은 표면의 저항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조금 더 저항이 낮은 쪽, 좀 더 깊은 진피 쪽에 조금 더 많이 흐르게 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진피의 하부까지 에너지를 잘 전달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올리지오 X는 기존에 있던 진피 상부층을 자극을 하는 일반적인 모드로 사용도 가능하고, 진피 하부층을 타겟으로 한 쿨링이 강화된 X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부를 전층을 고르게 자극할 수 있다 라고 바뀐 게 이제 이번에 나온 올리지오 X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존 올리지오에서 업그레이드된 올리지오 X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